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근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절대 외워지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64회 제가 이거 옛날에 대학원 때 공부하던 책인데, 원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점을 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고, 의문점 나시면 이제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이 주역이라는 학문 자체가 국가의 운영 계획을 위한,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는 학문이 서민을 위한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실, 지도자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느냐는 행실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점수락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원뜻은 주역의 캐, 만약에 건의천이다 하면 건의천 캐의 의미가 그 의미를 심오하게 해서 점술이 됐어요. 그러니까 건의천캐라는 본뜻이 변질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겉에서 보는 캐를 가지고 건의천캐를 가지고 점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심오한 밑바닥의 흐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의미는 알지만 그게 점으로 됐을 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기술해 놓은 게 제 책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걸 보시면 알지만 이게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게 까무러칠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죽었다 까내도 이렇게 만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건의천캐일 경우에 건의천캐에 우리가 64캐가 있지만 전부 쳤을 때의 의미가 여기 쭉 해설을 해놨거든요. 이 의미가 이렇게 만들질 여러분들이 도저히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진짜 제가 이게 보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제가 다 설명을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 것만 가지면은 사실상 어떤 단편적인 거에 대해서는 백전백승입니다. 여기 지금 주식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87년도에 박사학위를 따고 투신에 한 5, 6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서너 분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 주식에 대한 걸 저하고 통화를 하시는데, 현금이 뭐 몇십억 가진 분들도 있고, 근데 삼성생명을 상장한다고 그럴 때 이제 청약들 뭐 몇십 대일씩 됐잖아요. 많이 몰렸는데 제가 점괘를 켜보니까 이거는 손실이 날 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변을 다 못하게 막았어요. 하지 말자. 이건 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총무님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월 달에 반드시 한번 고비가 오니까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신이 아닌 다음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총무님. 헛소리 아니야. 근데 내가 신이 아닌다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괘를 쳤을 때 반드시 5월에 문제가 있다는 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런데, 그래서 이 재테크 한다든가 하여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원리가 참 이 사주를 갖고는 죽었다 깨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잘 못하려고 그러질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10주 동안 이 원리를 잘 해다가 모자라면 더 할 겁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은 참 심오한 맛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김하고 육효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데, 주역을 갖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유김은 사람 찾는 거 뭐 이런 방향 이런 게 목적이지 이렇게 점수락은 아니에요. 유김을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차원이 다른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점수락의 고수는 이 육효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육효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는 게 이게 시중에 있는 책들 갖고 하면 정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사주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이론을 다 집어넣으면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걸 집어넣으면 정확한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이스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보는 순서에 의해서 제가 보는 방법 어떤 걸 초이스해야 되냐 이거를 사주보다 이건 더 정확해요. 이건 딱 부러지게 정답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정리를 해서 그 노트를 하나 꼭 준비하셔 갖고 제가 기술하는 걸 잘 어떤 때는 어떤 걸 적용하고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신사를 뭐만 대입하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원리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절대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꼭 외워야 될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외우시고 또 이거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한 3, 4개월쯤 지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는 뭐 오늘이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오늘 일진이 어떤가 하고 하여튼 오늘 일진을 놓고 매일 점을 쳐보세요. 그래서 한 6개월쯤 숙달되면은 이제 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하고 경험이 필요해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뜨개질반을 다 준비했어요. 네. 예, 그래서 매일 하여튼 이제 오늘 배운 거 갖고 하여튼 매일 그리고 쾌가 나왔을 때 일단 여기 있는 것만 읽어보고 일단 해석을 하세요. 예? 근데 이 6효라는 거는 사실 그 동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효, 2효, 3효 같은 쾌라 하더라도 어느 효가 동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고 또 뭘 볼 거냐 뭐 재물에 대한 점이냐 병점이냐 이사에 대한 점이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같은 점괘가 나와도 이제 그런 원리들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분명히 자기가 신이 아닌다면 어떻게 백전백승해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그 주역을 갖고 6효점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여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칙을 아시면은 참 신기하게 맞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지 말아요. 절대. 그리고 항상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쁜 쪽으로. 그게 정답이에요.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때 좋은 쾌가 나오고 좋은 뜻이 됐다는 건 백전백승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요 8개에 대한 방위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건 천캐가 이쪽에 서북 방향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건 천 이게 이 건캐가 하늘이라는 캐가 제가 펴드리는 거 아시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 천캐가 이게 서북 방향이라는 거를 아세요. 근데 서북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행으로 금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 천캐라는 게는 천캐 자체가 이 하늘이기 때문에 금캐고 그리고 음양에서 음양 오행으로 따졌을 때 양의 개념이에요. 양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거에 다 거기 표에 다 이제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육친으로 봤을 때 사주의 육친으로 봤을 때 아버지 캐라는 거 아버지 캐라는 거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건처 이태택 이 택계입니다. 택계라는 건 연못인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생각하면 하늘 밑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이 택계입니다. 일건첫 이태택 택계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게 서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금캐인데 요거는 이 택계가 우리가 깔깔대는 소녀라고 그래서 막내딸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음입니다. 음금이에요. 음캐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일건천 이태택 3위화 근데 여기서 1, 2, 3이라는 번호는 우리가 사주에서 얘기하는 이른수, 이는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순서를 붙인 거예요. 사주에서 얘기하는 그 음양오행의 숫자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건청 이태택 3이 화캐입니다. 화. 요거는 남쪽이에요. 남쪽이니까 화란 말이에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화캐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요거는 음화다. 음화라는 거를 꼭 아시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일건천 이태택 3위와 사진례예요. 이게 이제 네 캔데 요거는 동쪽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거는 오행으로 목이죠. 목이니까 이게 목이죠. 목인데 거기 음의 양이에요. 양목입니다. 요거는 양목이라는 걸 아셔요. 양이라는 개념을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례 오선풍이에요. 오선풍. 일건천 이태택 3위와 사진례 오선풍. 오가 여기죠? 여기 오죠. 오선풍. 요 바람풍자예요. 근데 요것도 목인데 요거는 음목입니다. 목으로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육감수. 오선풍 육감수. 요 북이에요. 물이니까 육감수입니다. 숙해예요. 그래서 이거는 북이니까 수예요. 물이고. 그런데 요거는 양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양의 개념이라는 걸. 그러니까 수하고 화하고 이렇게 대극적인 거고, 서하고 동하고 대극적이고요. 오행에서. 그 다음에 칠간산. 요거는 산캐예요. 칠간산. 그런데 요거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토가 중앙이지만은 요거는 토캐입니다. 그래서 토캐인데 요거는 뭐예요? 양토의 음토예요. 양토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곤지 땅이거든요. 7, 8곤지인데 요건 땅캐인데 이거는 어머니 캐인데 요거는 음토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위에서 요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건이천캐나 태캐는 이게 금캐고 이건 양이고 음이고요. 근데 이 음양을 반드시 구분해 놔야만 우리가 비신이라는 육친을 붙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화캐는 음이고 이거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게 사진례 오선풍인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 음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간산, 산이나 흙이나 뭐 다 토지만은 요건 양이고 요거는 음이라는 거, 어머니니까 요거를 꼭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게 있어요.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는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거기를 표를 나눠드린 걸 보시면은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억지로 올라지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이 자꾸 하다 보면은 사주에서 60갑자 머릿속으로 외워지듯이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몇 번만 눈여겨보시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건천캐가 천캐가 양만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양만 3개 있는 거. 그러면 여기도 여기가 상캐고 여기 하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캐고 여기 하캐인데 왜 이거를 2개를 겹치게 했냐면 이거는 외캐고 요게 내캐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을 예측할 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바깥에 나가서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할 때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는 외캐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은 내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바깥에서 일하는 거와 안에서 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캐, 외캐와 내캐를 2개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외캐와 내캐를,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의 활동이고 집안의 활동을 예측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6개의 쾌를, 6개의 이 효를 붙인 거예요. 그때 왜 육효란 말이 들어가냐면 요게 요 맨 밑에 있는 요게 내캐가, 하캐가 내캐에도 건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건천.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효예요. 효. 이 효라는 거는 동요할 때 효자입니다. 움직일. 그러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동요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1효, 2효, 3효, 그 다음에 4, 5, 6인데 왜 여기 그 4개부터 순서를 붙이냐면은 우리가 수신제가란 뜻이죠. 집안에서의 일부터 시작해서 바깥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점을 칠 때도, 여러분들이 점을 칠 때도 먼저 왼손으로, 여우인데 여자는 오른손으로 먼저 하고 남자는 왼손으로 먼저 하는데 왼손으로 먼저 하나 뽑은 게 4캐예요. 4캐가 먼저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캐를 뽑은 게 외캐예요. 그런데 64캐를 붙일 때의 순서는 바깥에가 먼저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즉 뭐냐면 혼동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 이게 1건천 1건천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에 1이다. 자, 좀 이따가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6개인데 이걸 우리가 위에도 상캐, 외캐도 건캐고 밑에도 건일 때는 건이 중첩되니까 이걸 중유천, 그러니까 건유천깨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중첩이 돼 있으니까 중유천깨 또는 건유천깨 똑같은 뜻이거든요. 위아래가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데 자, 우리가 일건천 이태택, 여기 이태택이에요. 택 연모자를 쓰잖아요. 그때 자, 여기 잘 봐요. 용어를 붙일 때 점캐를 뽑을 때는 4캐를 먼저 뽑지만은 그 64캐 용어를 붙일 때는 외캐부터 시작.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얘기해요. 천택이지. 그러니까 잘 봐요. 1, 2 이거 그 숫자를 붙이는 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1, 2 할 때 먼저 상캐를 먼저 쓰는 거예요. 1, 2 점캐를 뽑을 땐 4캐를 먼저 뽑지만은, 그래서 하늘 이거부터 천택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지요. 저번 시간에 이제 했잖아요. 천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자인데 천택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제가 요거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자, 잊지 마세요. 처음 초보할 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점을 내가 딱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4점을 쳤습니다. 오늘 일전점을 쳤을 때 점을 뽑을 때는 왼손 쪽에서 뽑은 게 4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왼손에서 2가 나오고 바깥에 오른손에서 뽑은 게 1이 나왔다. 그때 2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시겠어요? 2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점은 먼저 4캐를 먼저 쓰지만은 외캐가 바깥에 쓰지만은 64캐를 쓸 때는 이건 1, 2캐입니다. 즉 내가 먼저 택캐를 먼저 뽑았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게 천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 1캐가 아니라 쓸 때는 먼저 4캐를 먼저 뽑았던 것 뿐이지, 64캐의 기호를 쓸 때는 1, 2캐예요. 천택 2캐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습관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캐를 쓸 때 먼저 왼손으로, 내가 만약에 여자분이라면 오른손으로 먼저 캐를 뽑았어요. 그 오른손으로 뽑은 게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 만약에. 그리고 바깥에 게 1이 나왔다면은 2, 1캐가 아니라 1, 2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깥에 있는 나중에 뽑은 게 이 순서를 매길 때는, 이 64캐의 쾌상을 매길 때는 외캐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1, 1이라고 그래요. 1, 1. 그리고 만약에요. 자,
만약에 두 번째 일건천 이태택 택 아닙니까? 자, 택인데 요거는 우리가 택계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양 두 개 음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자, 요거는 잘 봐요. 요거는 용어를 쓸 때요. 용어를 쓸 때 제가 여기 쭉 요까지 했잖아. 일건천 이태택 그래갖고 여기 붙이는 게 천택 이거 중건천 그 다음에 천택이 만약에 요까지 했잖아요. 세 번째가 삼미화 화죠. 그래서 화캐가 지금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화 요게 화예요. 삼미화 불이 붙어서 떨어지는 거니까 삼미화 화캐입니다. 화캐 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는 제가 천화 먼저 위에 거를 상캐를 먼저 쓰는 거니까 용어가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천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동인이라고 그랬죠. 동인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동인이란 말은 두 사람이 같이 가라는 뜻이에요. 동행하라는 뜻이라고요. 천하동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 쭉 해서 그 다음에 사질례 그러니까 네 번의 경우에는 천내 무망이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개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먼저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게 1,4가 나왔다. 1,3은 천화동인인데 1,4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먼저 점을 쳤을 때 남자의 경우에 4캐가 4가 먼저 나오고 바깥에가 외캐가 1이 나왔다면 이건 1,4캐인데 1,4캐라는 건 천뇌 요게 4캐죠. 요게 4캐입니다. 그러니까 천뇌 요게 무망이거든요. 이게 무망이라는 뜻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14, 15, 16, 그 다음에 17, 18 이렇게 해갖고 거기 보면은 제가 천풍구, 그 다음에 천수송, 천산돈, 천지비까지 했죠. 저번 시간에요. 예? 천산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팔을 보면은 한울캐예요. 한울캐하고 요게 지캐입니다. 땅 지자네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상극이죠. 하늘과 땅은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천지비라고 그래요. 요 비는 부정적인 뜻이에요. 서로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은 상극이거든요. 그죠? 물론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땅을 적시지만은 일단 상극이에요. 이건 어긋나는다는 뜻이에요. 어긋난 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길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좀 피세요.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을 집에 가서 제가 이걸 왜 나눠드렸냐면은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 자기가 하나씩 써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은 만약에 2캐면은 만약에 점캐가 2일이 나왔다. 그러면 택천. 요게 택캐예요. 택캐고 천. 그러면 택이 먼저 나왔을 때는 택천. 이걸 잘 봐요. 항상 이 용어를 다시 한번요. 이 용어를 만들 때 상캐를 먼저 점캐는 4캐부터 시작하지만은 그 64캐 용어를 붙인 거는 외캐부터 그러니까 택천 아까는 천택이죠. 상캐가 택일 땐 택을 먼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거하고 이거 택이 먼저 있고 밑에가 하늘이 있다. 그러면 택천 요게
요게 쾌자예요. 쾌자인데 잘 봐요. 택정쾌. 즉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여기 상쾌를 먼저 쓰는데 지금 제가 그 용어를 붙이는 거를 여기다가 집에 가서 하나들 해보시고 여기다 기술하세요. 지금 나눠드린 여기다가. 왜냐하면 이걸 평생 여러분들이 갖고 다닐 거예요. 어디 가실 때 이 책하고 서주 그거 8개만 가지고 가시면은 백전백승이거든요. 이 책을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적으시는데 자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첫 페이지를 피세요. 첫 페이지를 피시면은 자 1에 1 건금이 있고요. 건금이 있고 중권천, 권위천캐가 있고 서북방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한을 캐니까 회상을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자꾸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거든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에? 그리고 이건 한을 캐다. 한을 캐고 거기에 지금 보면 대상이 있고 뭐 지나치게 오른형 쭉 이 주역의 해설서 써놨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제 주캐가 나왔을 때 하늘의 캐라는 것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요. 자 여기에 천택이캐라고 그랬죠. 여기다 쓰라고 천택이. 그리고 바깥에가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택이니까 이게 한울캐가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울캐를 먼저 쓰고 위에 외캐가 먼저 택캐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택이캐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외캐고 요게 내캐지만은 용어를 붙일 때는 외캐가 먼저 써지는 거니까 천택이캐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천택이라고 쓰시고 거기에 간토구 동북방이곤 아시죠? 그 옆에 3월이라는 말이 써 있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놔두세요. 왜 3월이 붙었는지를. 자, 그건 놔두시고 일단은 용어를 자, 높아시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머릿속에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떠올려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택 다음에 이라는 개념이 안 떠올라 하더라도 책을 보면 되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천택이라고. 근데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데 자꾸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몇 개월쯤 지나면 저절로 떠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택 이캐다. 그리고 거기다 요걸 표시해 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해설서는 놔두시고요. 그건 놔두시고 그 다음에가 천하동인이죠. 천하동인 아니에요. 천하동인이고 이게 정월캐라고 천하동인이가 화니까 남방캐라는 거. 남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고 정월캐라는 건 놔두시고요. 거기다 쾌상을 붙여줘요. 먼저 외카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화캐이죠. 화캐가 요거죠. 그러니까 요 쾌상을 그려 놓으시라고요. 여기다가 그려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만 하나만 가지면은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 한 권만 가지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나눠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기다가 쓰라고요. 이렇게 자꾸 써봐. 아, 천택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 연습용으로 드린 거니까 집에 가서 거기다 자기가 써보라고요. 아, 천택이 한문을. 아셨죠? 그 다음에 천하동인. 그 다음에가 천내무망이죠. 천내. 그럼 네 캐를 쳐야 되잖아요. 먼저 외캐가 먼저니까 천캐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캐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천내. 요걸 표시하라고요. 천내무망. 천내무망. 그 다음에 이월캐라는 건 놔두시고요. 우선 용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1호가 천풍구캐입니다. 천풍구. 그러니까 외캐가 천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풍 안에 풍. 요걸 천풍구캐라고 그래요. 천풍구.
그러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봐요. 이제 나중에 이 책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쯤에는 알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막 천둥 이렇게 저거 하면 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계집 여자가 붙은 거예요. 집 안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거 우연할 구자라고 얘기했죠. 거기다 써놓으시라고. 우연할 구자예요. 천풍구라는 글자가 이게요. 이게 자, 이 한문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요것만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역에 대한 해설서를 안 읽어도요. 우연할 구자고 요거를 주역에 있는 의미의 주석을 붙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여성은 장하다 할 구자예요. 우연할 구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이거 글자 항상 그래요. 주역은 한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이게 여자의 그 황후할 때의 글자입니다. 여자의 황후할 글자인데 여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자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는 우연할 구지만은 안의 의미는 여성이 장하다 할 구자예요. 주역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봐요. 참 심오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비바람이 치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어른애는 누구한테로 들어가요? 어머니의 치마폭으로 숨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천풍구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집안의 모든 운영을 여자가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성이 장하달 구자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점을 쳤는데 1호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남자의 경우 왼손 여자 먼저 점을 쳤더니 5가 4캐가 나왔어요. 그리고 외캐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1호캐가 됐습니다. 그럼 1호캐가 천풍국캐가 나왔다. 그러면 천풍국캐가 나왔다 그러면은 간단해 답이. 이게 여성이 장하다는 뜻이니까 여성이 점을 쳤다면 이거는 최고 좋은 캐예요. 여성이 점을 쳤다면. 근데 남자가 점을 쳤다면은 이거는 여성한테 잡힐 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 뜻만 알면은 해석은 반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역의 의미를 붙일 때 5,000년 전에 우리 인간세의 생활사를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천수송. 이거는 천수송이에요. 여기에 송자는 소송할 송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물대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소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캐가 나왔을 때는 벌써 분쟁의 소지가 있는 캐예요. 이 캐 자체가. 그죠? 그때 이제 나중에 다 알아질 겁니다. 재판이 붙었을 때 이 캐가 나왔다. 송사가 붙어 있다는 캐인데 이 캐가 나왔을 때 내가 소송에서 이길 거냐 질 거냐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 해석을 할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어떤 때는 패하는 거고 어떨 때는 이기는 거다라는 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캐는 천산, 돈. 그 돈자는 요거는 달아날 돈자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제갈공명이나 소광절이나 이런 캐가 나오면 무조건 36캐가 장땡이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싸마다가도. 그 다음에 천지 비캐입니다. 비. 이거는 하늘과 땅이 상극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한문으로는 막힐 비자인데요. 막힐 비자인데 이거는 부정적인, 부정할 비자라고도 그래요. 부정할. 거기다 표시하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천수 송케는 하늘 이렇게죠. 하에다가 요걸 표시하세요. 숙해가 들어가야 되고 천수송이고, 그 다음에 천산 동케는 이게 하늘에다가 산케가 붙어있죠. 이렇게. 요건 천산 동케고 요건 천수 송케예요. 그 다음에 천지 비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케. 그러니까 딴 데다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표시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24개. 그러면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64개에서 먼저 8개를 했어요. 요거 1000개를 했어요. 1000개를. 그러니까 상케를 먼저 쓰는데 상케 천자가 나오는 거는 건유천 때부터 해서 천태기, 천화동인, 천내무망 이렇게 해서 천지비까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케가 택해예요. 그러니까 상케가 택해가 먼저 택해가 나왔을 때 연목해가 나왔을 때 2일 상케가 택해가 나오고 하케가 천케가 나왔어요. 그럼 위에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택 연못 택천 요게 뭐냐면 쾌자예요. 이 쾌자 써놓으세요. 이건 뭐냐면 이 쾌자가 뭐냐면 척결할 쾌자예요. 척결할 쾌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척결할 쾌자고요. 이거는 척결이란 뜻이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단번에 처리할 쾌자예요. 그래서 연못위에 하늘이 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결단을 빨리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택청케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는 두 번째 위아래가 똑같은 케예요. 택케가 둘이 똑같이 있어요. 상케와 하케가 똑같이 이렇게 택으로 되어 있을 때 요거를 택이 택케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처럼 건위청케처럼 이거는 택이 택케. 그러니까 택이 택 위아래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택이 택게. 그러면 연못은 뭐예요? 우리가 막내딸이니까 깔깔거리는 소녀의 뜻이에요. 그런 연못. 그 다음에 요걸 봐요. 23케가 나왔어요. 요거는 상케가 택 아니에요? 택. 그러니까 상케가 택해예요. 거기다 표시를 하세요. 상케가 여기 택이에요. 그 다음에 파케예요. 파케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게 택계고 상케가 밑에가 파케 택. 요거를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에가 택계고요. 위에가 택계고 밑에가 불이에요. 그러면 연못하고 불을 끌 수 있는 건 물이에요. 물론 물인데 연못하고 불하고도 이게 상극이에요. 그죠? 연못하고 수화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극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못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해태가 왜 지금 우리나라 덕수궁 앞에 해태가 왜 세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남산의 화기를 그러니까 무슨 산이죠? 아니 남산 말고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해태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화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다가 궁전은 반드시 연못을 해놨잖아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꼭 이게 혁자예요. 그래서 택화혁해라고 그래요. 택화혁.
근데 이 혁자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이게 바뀔 혁자예요. 바뀔 형자예요. 그러니까 혁명 형자죠. 혁명 한자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결러도 한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꼭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문을 이걸 해놓은 걸 여러분들 이 표에다 이렇게 자기가 써보세요. 쭉 고기를. 그러니까 여기다 택이택계, 택천쾌, 그 다음에 택화혁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사는요. 이사는 택이 먼저 나와야 돼요. 상쾌가. 택이 나오고 하쾌가 뇌쾌예요. 뇌쾌가 요거 안에. 그러니까 요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64쾌에서 어떤 쾌가 이거 봐요. 64쾌에서 위에가 상쾌가 택쾌가 나오고 밑에가 뇌쾌가 나왔어요. 그러면 택내 한문을 봐요. 이게 이제 사실 이걸 다 해석하려면 주역의 의미를 다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그 주역책을 못 쓰니까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거 해석하려면 한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택내 숙회 요 글자가 무슨 글자냐 하면은 요게 숫자예요. 택내 요 숫자가 무슨 글자냐면 요게 따를 숫자예요. 택내 숙계입니다. 숙회. 숙회예요. 따를 숫자 또는 요게 순종할 숫자예요. 근데 이 쾌상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벌써 예를 들어서 점괘가 택내 숙회가 나왔다 그러면 뒤따라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장서면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문의 의미를 꼭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드리는 거예요. 한문을. 그러니까 이걸 꼭 택내수다. 이 수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이 책만 보시면은 이 점괘가 이사 나왔다. 그러니까 64쾌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저절로 나중에 알아내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사쾌가 나왔다면 이 책을 쫙 피시라고 점괘가 나왔다면 이 책을 딱 껴. 택내수로구나. 이건 뒤따라갈 쾌로구나. 그러니까 앞장서지 말라는 쾌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제가 여기다 해설설 써놓고선 그 위에다가 변동수를 써놨어. 왜 변동수인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해석은 나중에 할 테니까 하여튼 의미를 아시겠죠? 한문의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택내숙회가 나왔다 하더라도 요 일요가 동하냐 어느 거에 동하냐에 따라서 기륭화복이 다르다고요. 그 효가 동할 때에 따라서 어떻게 기륭화복이 다르냐 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걸 배우는 게 육효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64쾌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2호인데요. 2호가 택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선풍 아니에요. 오선풍이니까 택이 먼저 나오고 표시를 하세요. 여기다가 택이 먼저 상쾌가 나오고 밑에가 바람풍, 손풍, 풍쾌가 이렇게 됐죠. 예? 여기 풍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 나눠드린 데다 다 표시해 있잖아요. 오선풍, 그죠? 여기 내가 나눠드린 데다 다 표시해 있죠. 그걸 보시고요. 나중에 오선풍이에요. 그런데 연못하고 연못에 바람이 불면은 연못가에 사람이 모여들진 않습니다. 깔깔거리 웃던 소녀도 웃음을 멈춰야 돼요. 그러죠?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연못가에 바람이 드세면은 이게 웃음도 멈추고요. 이거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과 태풍 대과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과라는 글자가 뭐냐면은 이게 책임감이에요.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는 뜻이 돼요.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는 뜻.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대과라는 뜻이 뭐냐면 지나칠 정도의 무거운
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과라는 뜻이 뭐냐면 과중한 책임감이에요. 그 과자라는 게 과중한, 무겁게 과중한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택이 먼저 나왔을 때요. 26이에요. 26이고 육감수 안에, 그러니까 택수, 육감수니까 요 쾌가 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물 숫자처럼. 그죠? 택, 요게 택기고 그 다음에 수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택수 연못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택수 요걸 봐요. 요 글자가 뭐냐면은 요게 택수 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은 요게 곤자예요. 택수곤. 요거는 난처할 곤자예요. 난처할 곤자 또는 곤경할. 그러니까 곤경에 처했다는 뜻이에요. 택수곤캐입니다. 근데 이 택수곤캐는 쾌 자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난간에 부딪힌다는 뜻인데, 그러나 이 쾌가 났다고 무조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효가 동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성사되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점괘를 쳤는데 택수곤캐가 났다. 쾌가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백전백패한 거냐, 무조건 일이 안 되느냐,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어느 효가 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점을 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쾌가 났다고 일이 성사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쾌가 났다고 해서 일이 실패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어느 효가 동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걸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알 건데 하기 전에 그 쾌에 대한 한문의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택수 공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택이 먼저 나오고요. 택이 나오고 거기다 표시하세요. 산캐. 산캐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곤지캐에다가 양이 하나 있는 게 산캐예요. 그러니까 택산 이걸 봐요. 요 글자가 요게 뭐냐? 요게 함자예요. 거기다 표시해요. 이거는 이게 옥편에는 다할 함자라고 써 있어요. 다할 함자다. 그러면 다할 함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은 좋아질 함자예요. 최선을 다하면 좋아질 함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택산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8인데요. 이거는 28인데 이거는 자 택계에다가 밑에는 땅지자 직해가 있어요. 그래서 연못에 어머니인 직해가 붙었을 때를 이거를 요거 봐요. 이 한문을 잘 쓰세요. 거기에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이게 무슨 글자냐면은 요거를 최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떨기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떨기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이게 연못 안에 택이 그래서 연못에 한떨기의 꽃이 피다는 뜻이 돼요. 여기 떨기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연못에 한떨기의 꽃이 핀다는 뜻이에요. 그럼 연못에 난 꽃이 연못에 피는 꽃이 뭐죠? 연꽃. 연못에 연꽃이 화려하게 펴 있다는 뜻을 이거를 택지체라고 그래요.
택지 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채. 이거. 이 글자 이거. 네. 이거 지방 경상도고 전라도 사람 이거 못 읽어요. 이 글자가 발음이 나오질 않더라고. 채 사람 이거.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뭐냐면은 화려한, 그러니까 축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축제. 이게 이 글자가